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늘은 그냥 총 정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정리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틀리면 안 되는 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한 번 안 오셨고, 그래서 1번 보시면은 회계상의 거래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옆에 답도 다 달아놨어요. 거기 가로에 놓고 번호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많이 나오죠. 거래가 아닌 것.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에는 계약, 약속, 주문, 보관, 채용, 담보인데,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분개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분개 안 되는 게 거래가 아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 채용이라 아니고, 2번은 약속이라 아니고, 3번은 주문이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래가 되려면은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계약이나 약속이나 주문이나 이런 것들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취소가 불가능해야 돼요. 거래가 되시려면은 그 당시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재무제표. 우리 재무제표 많이 물어보죠, 시험 때. 그래서 제일 쉽게 나오면은 종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예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로서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죠. 그래서 수익하고 뭐요? 비용. 이런 거 기본적인 것들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문제 보시면 1번 다음 중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할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은. 그래서 보시면 1번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표시함에 있어서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업이 계속 뭐 해야 되죠? 존속해야 되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세요? 회계 담당자가 지는 게 아니고 경영자가 지는 겁니다. 유인물 거기 1페이지에 거기 1번에 2번 보시면 재무제표의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경영자가 집니다. 네, 거기는 누가 진다라고 되어 있죠? 회계 담당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서, 그 다음에 저기 2번에 잉여금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잉여금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차이는 자본잉여금은 주식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일해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많아지면 자본금이 커져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손익계산서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항은 보고하지 않는다. 우리 손익계산서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었어요? 발생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비용은 또 왜 나오냐? 발생주의. 없어져. 그 다음에 수익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실현주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금 아니어도 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우리 현금도 처리하고 외상도 처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아도 예,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돈 벌려고 돈 쓰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비용.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저기 보시면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가 있었죠. 그래서 작성 기준에 보시면 둘 다 총금액으로 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예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구분해서 뭐해라? 표시해라.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라.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몇 년 기준으로 많이 나눠요? 1년.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아까 나눠졌었죠?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뭐 써야 된다? 돈 써야 된다. 그래서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면 세금 갖고 장난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네. 왜냐면 세금으로 해갖고 돈 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어요. 그럼 남 가르쳐 줄 거예요? 나 혼자 할 거예요? 나 혼자 할 거잖아요. 맞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이 이 사람이 사기꾼일까 생각할 때에는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걸 남한테 알려줄까? 나 혼자 할까? 그렇게 보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요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가계정은 쓰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배우는 가계정은 대표적으로 현금 과부적,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계정의 뜻이 가짜 계정이에요.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돈이 많거나 부족한데 모를 때. 그 다음에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를 때.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를 때. 그래서 셋 다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모를 때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2번이세요. 가수금.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밑에 보시면 이제 대손충당금. 그리고 오늘은 어려운 거는 안 다룰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 가서 일단 1차 목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 안 틀리는 거니까 주로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나오면 일단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법이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가 있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있죠.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어디 쓰는 거라 그랬어요? 매출채권.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그래서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리고 오늘 들으면서 우리 외웠어야 되는데 헷갈리거나 못 외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체크해놨다가 다시 외우시고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어째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결과는. 또 알아요? 오늘 내일 본거에서 다 나올지.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가 뭐 아예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분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워서 맞추는 방법.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라고 있는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있으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받으러. 그 다음에 대여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선수금.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푸는 방법도 있냐면 우리 프로그램 있죠? 네, 프로그램.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여기 가셔서 컨트롤 F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찾으시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을 찾아야 돼요. 근데 3번에 보시면 선수금 있죠? 선수금은 밑에 보시면 대손충당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해해서 푸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대손은 못 받는 돈이야. 대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못 받는 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되죠. 받으러 엄도 돈 받아야 되죠. 대여금도 돈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선수금은 이미 뭐 했죠? 받았죠. 그러면 먼저 받았으니까 못 받을 돈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1%. 그래서 보시면 2천만 원에 대해서 몇 프로 설정한대요? 1%. 그러면 얼마죠? 2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우리 모자른 것만큼만 뭐 해주는 거라고요? 채워주는 거. 근데 거기는 얼마 있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이 20만 원 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만 원 필요하죠? 그리고 이거 시험 문제 저희가 연습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저기 제일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1페이지 제일 밑에 매출채권 장부가액은 매출채권 금액 마이너스 대손 뭐요? 충당금. 이거 나오면, 만약에 나오면 이거 조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 5년이나 10년에 한 번 정도? 저희 연습할 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거기 제일 밑에 있는 거 그냥 한 번씩 보시라고 넣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되도록이시면 다음 주에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세요. 왜냐면 일단은 기출문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오실 수 있으시면 나오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들으셔도 되는데 집에서 듣는 것보다 나와서 듣는 게 조금이라도 나니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나오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근데 단기매매증권만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부대 비용을 900번 때 뭐요? 수수료 비용.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잘 나오는 게요. 요것도 잘 나와요. 평가 관련된 거. 그래서 평가는 기말 때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평가 이익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가 손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 지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시면 기말 현재 단기매매증권 보유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평가하는 경우. 그래서 결론은 이런 문제가 이제 평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A사 주식이 30만 원이었는데 얼마가 됐죠? 25만 원이 됐죠. 그러면 얼마 떨어진 거예요? 5만 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5만 원 뭐가 되는 거예요? 손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값 떨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왜요? 지금 현재 내가 팔면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B사 주식은 거기 보시면 18만 원이 얼마 됐죠? 20만 원 됐죠. 얼마 올랐어요? 2만 원.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만 원 손해 보고 2만 원 이익 났으면 얼마 손실이에요? 3만 원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리고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장 가서는 당연히 답이 중요한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100주를 사셨대요. 그래서 100주를 사셨는데 거기 지문에 골뱅이 나오면 단가라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단가. 한 주당 얼마 주고 샀어요? 1,000원. 그래서 1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게 100주에 한 주당 얼마가 됐죠? 2,000원이 됐죠. 그러면 얼마가 돼야 돼요? 20만 원. 그래서 10만 원이 얼마 됐다? 20만 원 됐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 유가증권에 무슨 가액 물어봤죠? 장부가액. 그러면 원래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 얼마가 된 거예요? 2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1번. 그 다음에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근데 어려워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유가증권이 안 나오는 게 가장 깔끔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가증권은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지분증권에 세 가지 있었죠.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가능,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은 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우리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량결정 방법에 세 가지 있었죠? 계속 적는다, 계속기록법, 창고 가서 확인한다, 실지재고 조사법, 섞어 쓴다, 혼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가 하나씩 계산한다, 개별, 먼저 들어왔다, 선입, 나중에 들어왔다, 후입. 그 다음에 단가 틀릴 때마다 평균 낸다, 이동평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법이요? 총평균법.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현재 이거죠. 물가가 뭐하고 계시죠?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보니까 뉴스에 그거 나오더라고요. 10만원 들고 가도 살 게 없다고. 맞아요. 저희도 와이프랑 간혹 가다 마트 가는데 한 12만원 13만원 나오면 무슨 생각 드냐면 조금 나왔네. 많이 나올 때는 20만원 넘게도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크다고요? 선입, 선출법.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매출원가야 그러면 후입이고, 물가 상승했을 때. 그 다음에 매출원가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선입, 선출법.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그래서 정상적하고 비정상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에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요 회계 처리하는 건 세무 때 나와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무슨 법 쓴다고요? 저가법. 어디에서 회계 처리하냐면 매출 원가에서. 그리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게.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뭐 한 거 찾으시래요? 틀린 거 찾으시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맞고요. 정답은 2번인데 왜냐면 취득원가보다 높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보시면 무슨 법 쓴다 그랬어요? 저가법. 그래서 저가라는 거는 오르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높은 게 아니고 낮은 거라고 나와야 맞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높은 거라고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2번이 되는 겁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우리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두 가지 다 1년 이상 써야 돼요. 근데 유형이니까 뭐가 있어요? 네,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무형은 뭐가 없죠? 형태가 없죠.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게 답으로 나와요. 있냐 없냐로. 근데 희한한 게 시험장만 가면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효익이 있어. 둘 다 영업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뭐가 있어야 돼요? 효익. 그래서 효익이 뭐냐면
효과하고 이익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회사는 무슨 회사라 그래요? 영리회사라고 합니다. 영리회사는 뭐 버는 회사예요? 돈 버는 회사. 그래서 이 사업 하면은 돈을 못 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업 안 하고 다른 사업 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무조건 하나예요. 뭐 벌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돈 안 벌어도 돼. 그러면 자선 사업가 하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 이제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1번 다음은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거기 2번에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죠? 예, 판매. 그래서 판매 목적 나오면은 무슨 자산이었어요? 재고자산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2번. 그래서 판매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3페이지. 잠시만요. 그래서 3페이지 위에 보시면 다음의 설명 중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기기장치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 매입 시에 3페이지 우리 이거 많이 쓰죠.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근데 거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의 뜻은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세요? 1번. 그 다음에 2번 요건 붕괴 문제로 잘 나옵니다.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나 등록세는 토지의 부대 비용이니까 원가 처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매 차익 목적.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 한 2번인가 3번 풀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토지나 건물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토지나 건물이 나왔을 때에 요게 영업용이면 토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영업용이나 아니면 무슨 용이라고 나와요? 투자.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무슨 부동산? 투자 부동산. 그래서 우리나라는 요즘 이거에 다들 빠져 있잖아요. 맞죠?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은 없어요, 인생에. 요즘 들어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된다라는 약간 그런 맹목적인 돈에 대한 사랑. 그래서 지금 난리잖아요. 2명, 남자분하고 여자분. 뉴스 보신 분들 아시죠? 죽였잖아요. 한 3명인가 4명을 갔더구만요. 한 명이 아니던데요. 뭐 나오는 거 보니까 한 2-3명. 그래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갑자기 보험을 많이 들어 내 이름으로 그러면 도망가십시오. 위험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분도 뭐 한 달에 그 사람 이름으로 80만 원인가 100만 원 냈다면서요. 보험료를 가시면 받으려고. 그러니까 참 무서워요 이제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요것도 좀 알고 계세요. 이거 몇 번 적어드렸었는데 재산세,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뭐였었죠? 세금과 공과였죠. 근데 적십자 회비는 나오면 무슨 금이라고요? 기부금. 요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감가상각.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거는 3페이지세요. 감가상각은 일단 요거를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거 계산 문제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래서 얘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일정하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률법.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 곱하기 뭐요? 정률. 그래서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크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연수합계법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분의 잔여 내용연수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그리고 앞에 지금 적는 거 프린트 해드릴 거고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래서 이중체감법이에요. 이중 그러면 몇이에요? 2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 창문 그러면 창문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중 그러면 꼭 2가 나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 생산량분의 무슨 생산량? 단기 생산량. 그래서 생산량 갖고 한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생산량 비례법.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추정 내용연수에 걸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체계적이고 합리적. 그래서 지문에 이런 문구 나올 때 있어요. 체계적이다 아니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관련된 문제예요? 감가상각. 그래서 거기 써 있잖아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를 무슨 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초기의 비용을 많이 계상하는 방법. 그래서 초반에 비용이 큰 거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래요? 정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적어 드렸잖아요. 초기의 감가상각비가 뭐하다? 크다. 그러면 무슨 법? 정률법. 그 다음에 2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시면 1번 유형자산의 정확한 가치평가 목적. 그 다음에 2번 사용 가능한 연수를 매년마다 확인하기 위해.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감가상각 한다 그래서 몇 년 쓴다 맞지 않잖아요. 왜냐면 내가 만약에 자동차를 샀어요. 사면서 나 이거 20년 타야지 그런데 내일 사고 나서 폐차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확한 내용연수는 이거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사용기간이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가 남은 금액이거든요. 얘네 둘은 다 추정치예요. 추정이라는 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부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현재 판매할 경우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측정할 목적으로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체계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간 배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공식 잘 외워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업권은 자가창출 안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무슨 법 쓸 거다? 직접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몇 년 이내? 20년.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감가상각 그러면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쓰자? 정액법. 그래서 아마 이거 눈치채신 분도 계실 건데 뭐 별건 아니고요. 우리 그 무형자산 감가상각 할 때 무슨 법으로 하시오 이런 문구 없어요. 무형자산은 왜 그러냐면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아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법으로 하시오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경상개발비는 판매비와 뭐요? 관리비.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3페이지 무형자산 관련 문제 1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이거는 저희 문제 풀 때 나온 적 없었는데 감액손실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인식할 수 있다가 맞아요. 근데 따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부화는 뭐라 그랬어요? 기술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뭔가가 나왔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못 쫓아가. 그러면 옛날 거는 대부분 가격이 어떻죠? 싸죠. 네. 이런 거는 갖고 오지 마세요. 뭐 이제 하나 남았어. 그런 건 겁나 비싸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특이 케이스 말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게 되면은 기존의 거는 가격이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요? 사람들이 새로운 거 사려고 그러지 구닥다리 안 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 거는 대부분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몇 개 안 남으면 그런 것들은 비싸지는 건데 그건 이제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연구비와 개발비는 비용 처리한다. 아니죠. 개발비는 자산 처리하죠. 그 다음에 자가창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몇 년 이내로 한다고요? 20년. 그리고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할 게 없으면 무슨 법으로 한다? 정액법으로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보실게 2번. 2번은 그냥 나오면 여기 가서 치세요. 컨트롤 뭐요? F. 그 다음에 매출채권이라고 나오면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출채권 두 가지죠. 외상매출금하고 뭐요? 바드럼. 그래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가갖고 컨트롤 F 매출채권 없어요.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건 매출채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로 찾으면 안 되고 뭘로 찾아야 돼요? 외상 매출금으로 찾아야 돼요. 왜냐면 매출채권은 누구하고 누구 더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 그래서 그렇게도 찾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3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뭐가 잘 나오냐면은 저기 영업이익에다 밑줄 치세요. 무슨 이익이요? 영업이익. 그래서 영업이익 나오면 항상 물어보는 건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공식. 그래서 영업이익 공식 이렇게 돼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무슨 이익이라고요? 영업이익. 그래서 이걸 외우시든가 아니면은 이걸 외워야 돼요. 뭘 외우시냐면 여기 가면 있다 그랬죠?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나와라. 네, 여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들어가시면 요 우측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 그래서 꼭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디 있는지 알면 맞추기 어때요? 수월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산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금액 물어봤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들어갑니다. 이자 비용은 아니에요. 이자 비용은 왜 아니냐면 얘는 영업 외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접대비 맞고요. 기부금도 영업 외입니다. 그래서 기부금도 영업 외.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도 영업 외예요. 그래서 정답은 300원, 그 다음에 50원, 그 다음에 10원에서 360원인데 36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 나오면 항상 요거 물어봐요. 공식 아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거는 최후의 방법인데요. 만약에 시험장 갔는데 딴 거 다 풀고
이거 하나 남았어. 근데 시간은 한 2, 3분 남았어. 그러면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다 찾으세요. 최후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시간이 남았을 때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 알려드릴 거냐면 딴 게 아니고 컨트롤 F로 만약에 복리후생비를 쳤어요. 근데 봤더니 500번대 나오죠. 500번대가 나오면 그 판매비와 관리비도 해당이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 5하고 뭐 쓰죠? 8도 쓰죠. 근데 8까지 가려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5가 뜨면은 아 요거는 판매비와 관리비도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까지 하고 쉴게요. 그래서 4페이지도 똑같은 문제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뭐 하시래요? 영업이익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 이익.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출총이익이 10만원이고요. 접대비는 판관비예요. 왜냐면 우리 접대 왜예요? 뭐 하려고? 팔려고. 맞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우리 회사 이자 주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네, 물건 파는 회사죠. 그래서 네, 이자 비용은 영업 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 기부하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예요? 물건 파는 회사죠. 그래서 기부금도 영업 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맞아요. 그래서 10만원에서 만원 요거는 접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만원에서 또 만원 그 다음에 요 만원은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상각비. 왜냐면 우리 이거 외웠잖아요. 뭐 외웠냐면 아까도 썼었는데 대손 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하고 뭐요? 받을 그래서 판매비와 뭐라 그랬죠? 관리비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밑에 보시면 자본. 자본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본이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자본금. 우리 자본금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그 다음에 곱하기 무슨 가액이라고요? 액면가액.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주하고 무슨 주 있다고요? 우선주. 그래서 1번 맞아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자본이여금 이렇게 나오면 여기 가서 하시라 그랬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자본이여금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누르시면은 여기 자본이여금 나오죠? 자본이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면 컨트롤 F로 찾으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자본 조정. 그래서 자본 조정 갔더니 자기 주식 있죠? 아니면 컨트롤 F로 하셔도 지장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에 갔더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없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컨트롤 F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치시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조정이에요? 자본 조정.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무슨 조정이다? 자본 조정.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2번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무슨 발행하셨어요? 할인 발행하셨죠. 그 다음에 주식 발행비 500원을 지출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금. 무슨 금이라고요? 자본금.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럼 거기 보시면 액면가액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아무 말도 없으면 한 주입니다. 그래서 한 주니까 얼마예요? 10,000원인데 답은 10,000원이거든요. 지금부터 시간 몇 분 드릴 거냐면 1분 드릴 테니까 거기 2번 있죠? 네, 요거 분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거기 쭉 있죠? 그래서 액면가액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할인 발행하면서 주식 발행비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으로 받다라고 생각하시고 분개 한번 해보세요. 1분 후에 볼게요. 참고하시고 분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자본금은 얼마라고요? 10,000원. 왜냐면 무조건 액면가니까. 그 다음에 9,000원에 발행했는데 얼마 빼고 받았대요? 500원. 그러면은 현금으로 얼마 받은 거예요? 8,500원. 그 다음에 싸게 발행했다, 비싸게 발행했다, 싸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비싸게 발행했을 때는 뭐라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했었죠. 그 부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우리가 외워는 놨었는데 그렇게 많이 썼었던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결손금 무슨 순서요? 처리 순서. 그래서 임해 적립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 잉여금.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종류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종류가 아니고 순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임해적립금, 기타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이니까 1, 2, 3, 4죠? 정답 몇 번이요? 1번.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이랑
대체랑 같은 말이에요. 예. 바꿔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사 가면은 무슨 신고해요? 전입 신고하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 나오고 새로운 사람 들어가잖아요. 그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요거를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분개하면 차변의 이익잉여금, 자본감소.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뭐에다가 전입했대요? 자본금에다가. 그래서 자본의 증가. 그래서 보시면 자본 총액은 불변이에요. 왜냐하면 증가하고 감소하면 빵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뭐가 늘어나요? 자본금이. 근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분계를 할 일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오면은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얼마 전에 풀었어요. 그래서 현금 배당하고 무슨 배당이 있다고요? 주식 배당. 그 다음에 받을 때하고 줄 때 있는데 현금 배당 받으면 배당금 뭐요? 수익. 주식 배당 받으면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수량과 단가만 뭐 할 거다? 재계산할 거다. 그 다음에 줄 때는 미지급 배당금. 그 다음에 미교부 뭐요? 주식 배당.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0시 35분에 다음 거 볼게요.